자, 일반각, 삼각함수 첫 번째 시간이다. 그죠? 일반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각이라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분명히 각을 배웠습니다. 그죠? 뭐 둔각, 뭐 예각 이런 것도 들어봤고 직각 이런 것도 들어보셨다. 그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각이라는 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냐면 첫 번째 여기 시초선이라는 녀석이 있어. 자, 시초선이라는 말이 왜 필요한지 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동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각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고정된 반직선이라는 요 말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고정된 반직선 OX가 있는데 그 OX를 우리는 이제 시초선이라 그래. 자, 위치에 있어. 그 다음에 점 O를 중심으로 OP의 위치가 회전한다. 자, 중요하다 이거. 자, 반직선 OP가 회전한 양을 각이라고 하자. 회전한 양.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자, 각이란 녀석은 결국 회전하는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회전하는 물체의 좀 더 정확하게는 위치입니다. 이 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부러 빼놓은 건데 이 말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전하는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싶어서 만든 각이야. 그게 각이야.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서. 자, 무슨 말이냐? 시초선이라는 녀석이 아까 기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앞에서는 OX라고 그랬는데 요 점을 우리가 O라고 불러봅시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X라는 방직선이 있어. 여기 OX가 요렇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OX가 그지? 요렇게 OX라는 직선이 있는데 반직선이 있는데 거기에 바늘이 하나 달려 있어. 중심이 꽂혀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 바늘이 움직입니다. 뭐 짧든 길든 상관없어요. 길든 짧든 상관없이 얘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했을 때 그 회전한 양을 표현할 때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이 각이라는 녀석을 이제 기호로 만들 건데요. 각을 뭐 당연히 미지수니까 뭐 A라 해도 되고 X라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각을 우리가 세타라는 기호로 많이 쓸 거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X나 A나 뭐 알파나 이런 거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써도 상관없는데 세타라는 기호로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생기는 거야. 무슨 특별한 점이 생기느냐?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각은 그냥 벌어진 크기를 구한 거거든요. 자, 고정된 직선이 있잖아. 이 고정된 직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시초선이라 그래. 기준선이 되는 거지. 기준선. 고정된 직선에서부터 바늘이 움직입니다. 움직여 바늘이. 그 바늘이 움직인 거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냥 바늘이 움직인 게 동경이야. 그 동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바늘이 얼만큼 움직이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각이란 걸 쓸 건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썼던 거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방향이란 것도 따지게 된다는 거야. 얘가 움직이는 방향까지. 기준에서부터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자, 방향이 필요하지 않니? 그 방향이 필요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녀석을 편의상 하나는 양의 방향, 양각이라 그러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걸 음각이라 부릅니다. 자, 되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걸 챙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편의상 양각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음각이라고 부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시계바늘이 고정되어 있는 기준선에서 움직입니다. 그 바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시하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가 자, 플러스 60도만큼 움직여라는 말은 우리가 기준선을 아무데나 잡아볼게 상관없어.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어. 자, 여기가 만약에 기준선이라고 할게. 이게 O고 여기가 X라는 기준선이 있다고 칠게요. 자, 60도만큼 움직여라 말은 플러스라는 의미가 뭐라고? 여기서 플러스라는 말의 의미는 시계의 반대 방향이야. 그지? 반시계 방향이야.
자, 플러스가 뭐라고? 시계 반대로 움직이래.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 어디니? 당연히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어떤 바늘이 하나 있는 거야. 바늘이 여기 시작해서 움직여서 시계 반대 방향, 이 방향이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큼 60도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바늘이 팅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가 되는 거야. 되시겠니?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돼. 이거 꼭 설명해 봐야 된다. 마이너스 30도만큼 움직여라 라고 그랬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또 시초선을 하나 잡아 봅시다. 시초선을 여기다 잡아 볼게요. 이게 OX라는 시초선이 있어. 자, 여기에 OX라는 시초선에서 바늘이 움직입니다. 자,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30도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거잖아. 자, 바늘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밑으로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인 거. 그리고 요게 각의 크기가 되고 요 각은 분명히 각의 크기는 30도인데 시계의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야. 이해 되시겠나요? 여기까지. 자, 요걸 여러분이 먼저 꼭 연습을 해달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갑자기 삼각함수를 배울 때 불편한 게 뭐냐면 방향을 이해하는 거야. 플러스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약속한 거야.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약속이다. 방향이 필요한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지? 90도만큼 가라고 했을 때 90도만큼 가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가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가라. 플러스 90도 가라. 마이너스 90도 가라.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각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아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까지 신경 쓰면서 각의 크기도 나타내고 싶다. 그걸 우리는 이제 각이라고 하자. 바늘이 움직이는 기준선이 있는데 그걸 시초선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거기까지. 자, 정리하시고 다음 거 볼게요. 정리하세요. 설명도 하시고 그림도 몇 개 그려보시고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50도 이런 것도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반각. 자, 일반각이란 건 도대체 어떤 거냐? 일반각. 이것도 좀 어려운 거지. 보면 여기 보면 뭐 설명이 나와 있어. 자, 시초선 OX는 고정되어 있대. 그리고 얘가 움직이잖아. 뱅글뱅글 움직이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야.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 자, 동경 OP, 바늘이죠. 동경 OP의 위치는 정해지더라도 계속 하지만 우리 위치라는 말 정말 중요하죠. 이 위치라는 말.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서 각을 나타내는데 그 동경 OP의 각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사실 핵심이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되는 거야. 이 말을 내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자,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동경 OP의 각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각의 크기는 하나가 아니야. 위치는 같은데 위치는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위치는 정해지지만 각의 크기는 정해지지 않다. 여기까지 같이 물결 걸까? 위치는 정해지더라도 이게 정해지지 않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두 번째 개념이야. 자,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이제. 자, 일반각은 겁나 빨리 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편할 거야. 빨리 돌았어. 자, 여러분 스톱해 주셔야 됩니다. 난 움직일 거예요. 자, 이 녀석이 뱅글뱅글 돌고 있어. 뭐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돌 수도 있겠지. 음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양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툭 투두두두 스톱해 주세요. 네, 스톱해 줬죠? 감사합니다. 스톱해 줬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약속대로 여기는 O가 되고 여기는 기준선 OX가 될 거야. 요 바늘이 OX가 됩니다. 그죠? 여기가 시초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뱅글뱅글 돌았단 말이야. 뱅글뱅글 돌아서 여기까지 탁 왔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P가 될 건데 그러면 OP의 위치는 동경 OP의 위치는 요렇게 되고 그죠? 그러면 그 OP를 나타내는 동경의 각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 대충 여기 60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각의 크기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요 각의 크기는 6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OP 동경을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그냥 60도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지? 그런데
바늘이 꼭 그렇게 움직이진 않잖아. 자, 다시 돌아오세요. 자, 10초 선에서 움직이는데 한 바퀴 돌고 나서 OP로 와도 위치는 똑같죠. 그렇잖아. 위치는 똑같아. 바늘의 위치는 똑같은데 각은 다르지. 각은 어떻게 돼? 한 바퀴 돌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잡으셔야 된다. 한 바퀴 돌고 거기다가 플러스 60도만큼 간 거야. 요거를 60도를 요렇게 쓸게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요렇게 봤대. 세 번째 사람은 바늘을 탕 쳤는데 어떻게 봤냐면 이거 진짜 많이 해봐야 돼. 진짜. 자, 바늘이 빙글 돌았잖아. 그죠? 됐어요. 또 노래 따라 부르고 있다고 또 노래 부른다고 뭘 하지 마시고 빙글빙글 돌아요. 몇 바퀴 돌았지? 두 바퀴 돌았잖아. 어머나, 두 바퀴. 세상에. 두 바퀴. 360도에 두 바퀴 돌았어. 그리고 얼마만큼 간 거야? 60도만큼 갔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지? 제자리라는 겁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OP라는 녀석이 위치가 저기 땅 정해져 있어. 사실은 이 OP라는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도 제자리야.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아도 제자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도 제자리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코끼리 코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돼. 코끼리 코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이 딱 코를 잡고 딱 섰어요. 그 선 위치가 시초선이 되는 거야. 그지? 뭐 앞을 봐라 뒤를 봐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이 딱 선 자리가 시초선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세 바퀴 도세요. 그러면 제자리 아닙니까? 그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바뀌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바뀝니까? 양의 방향으로 돈다? 음의 방향으로 돈다?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제자리라는 게 핵심이에요. 됐나요? 일반각은 그거야. 겁나게 빨리 돌아서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어머나, 왜 움직였냐 너. 자, 갑니다. 시작. 뱅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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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잖아요. 그죠? 너무 모릅니다. 너무 빨리 돌아서. 여러분 복불복 게임을 했어요. 룰렛을 돌렸어. 룰렛이 팍 돌았어. 돌았어. 와! 몇 바퀴 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몇 바퀴를 돌았냐가 아니라 어디에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상품이 뭐가 걸렸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1번 상품이 걸렸냐, 2번 상품이 걸렸냐, 아니면 꽝이 걸렸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룰렛을 돌렸을 때. 그지? 그래서 얘는 몇 바퀴 돌렸다. 몇 바퀴 돌렸다고? 몰라 바퀴 돌렸다. 360도에 몇 바퀴를 되는지 몇 바퀴를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녀석은 양의 방향으로 돌렸든 음의 방향으로 돌렸다 아무 상관없는 거지. 여기 3 들어가면 어떻게 돼? 세 바퀴 돌린 거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들어갔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돌린 거야. 이해되니? 마이너스 2. 시계 방향이잖아. 마이너스가 방향이고 2는 바퀴의 횟수잖아요. 맞니? 그래서 몇 바퀴 돌린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미지수로 보통 쓸 때 n이라고 쓰는 거야. 자, 갑니다. 돌아갈게요. 일반각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시작할게요. 요거를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일반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요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n이라는 녀석은 동경의 방향과 횟수를 나타낸다. 요걸 이해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지. 이걸 얼마나 자유롭게 잘 써먹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 됐지? 두 번째로 우리가 나타낼 게 챙겨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실제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은 이 알파거든요. 몇 바퀴를 돌린다는 것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이 위치를 나타내는 각은 항상 0도부터 360도 양의 각으로 나타낸다는 거. 음의 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양의 각으로 나타낸다. 약속이야. 이건 약속.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이거를 또 이제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한번 다시 가볼게. 일반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뱅글뱅글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많이 하셔야 돼. 지금부터. 정말이야.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랬어.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부터 이 뱅글뱅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500도 할까요? 500도. 500도 정도 움직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500도. 500도? 500도는 시초선을 우리가 아무데나 이렇게 적당히 OX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코끼리 코를 딱 하고 눈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쪽으로. 자, 돌아라 500도. 그럼 돌아라 500도? 500도는 뭐야? 플러스 500도지.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라니까 이 방향으로 움직인 건데, 자, 500도라는 녀석은 이렇게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한 바퀴 돌고 360도 곱하기 1 한 바퀴 돌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얼마지? 140도만큼 더 간 거야. 자, 요 부분 표시 한번 해볼까? 한 바퀴 돌고, 자,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 그리고 플러스 140도니까 플러스 140도는 뭐 한 이쯤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140도는. 그래서 이 500도라는 녀석은 실제로 이런 느낌인 거야. 빨간색 500도. 됐니? 500도는 이런 느낌이야. 500도라는 녀석은 빙글 이렇게 간 건데, 이 500도는 한 바퀴 돈 다음에 140도만큼 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시겠니? 자,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된다니까,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약간 팁으로 드릴게. 자, 똑같은 500도를 우리가 한 바퀴 돈다 이렇게 하면 150도 어떡할까? 150다. 잘 모르겠는데요. 150도는, 자, 여기 밑에 보시죠. 뱅글뱅글 빙글빙글 300도랑 720도 1080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입니다. 물론 부호는 상관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그걸 이용할 건데 각을 무조건 줄여야 돼. 그럼 각을 얼마큼 줄일 건데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 있어. 요 부분. 각을 무조건 0도부터 360도가 되게 만들어 줄 거야. 뱅글뱅글 돌려서. 뱅글뱅글 돌려서. 그 뱅글뱅글을 지금부터 가르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자, 얘를 우리 책에서 보통 가르치기는 이렇게 가르쳐요. 좀 되게 슬픈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360도 곱하기 4 플러스 얼마냐? 144도니까 여기는 60도인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빨리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360도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너무 촌스러운 거거든.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각을 줄여 나간다고. 자, 봐봐요. 보여드릴게. 150도는 한 바퀴를 360도를 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도 같은 각 아니야? 한 바퀴 돌리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알파는 똑같은 거 아닐까? 그치? 무슨 말 이해되니? 1500도랑 360도 플러스 알파에도 똑같은 각이야. 그러면 1500도? 500도에서 360도를 빼면 알파가 나올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이 360도를 뺀다는 의미를 정말 잘 공부하셔야 돼요. 360도를 뺀다고? 빼도 괜찮다는 소리지. 360도 빼볼게. 자, 이게 만약에 1500도라고 하자고요. 1500도가 여기 있었는데 1500만큼 돌렸을 때 바늘이 여기 있어. 근데 얘를 거꾸로 내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렸어. 제자리잖아. 그지? 그래도 위치는 변화가 없잖아,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고? 한 바퀴 빼니까 1140도가 나올 거야. 그지? 1140도. 그게 알파야. 근데 이 1140도 알파를 또 마찬가지로 또 360도를 또 빼버릴게. 이 녀석은 알파인데 이 알파라는 녀석을 또 360도 플러스 이번엔 베타로 이렇게 바꿔보자고. 또 다른 각으로 만들어보지. 그럼 베타라는 각은 어떻게 되냐면 30도 또 빼주면 되겠지? 1140도에서 360도를 뺄 거야. 자, 360도를 뺀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한 번 더 바늘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다시 돌린 거야. 그래도 제자리니까. 이 대신이?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겠냐는 거냐. 잘
잘 봐요. 자, 요거는 암기해 두시면 좋다. 360도, 720도, 1080도.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1배, 2배, 3배니까 좀 많이 크잖아. 그지? 여기다가 1080도를 일단 뺄게요. 그래도 위치는 같아. 그렇지? 그죠? 위치는 변화가 없어. 1080도를 빼면 얼마가 되냐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420도 나오고 있죠? 420도. 자, 420도도 마찬가지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 작은 각이 아니잖아. 아직도 크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뺄게. 360도를 한 번 더 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60도가 나왔어. 그래도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60도가 나왔어요. 자, 이 60도가 실제로 뭘 나타내는 거야?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슨 색깔이냐면은 요 색깔이 되는 거야. 요 녀석 말이야. 알파. 0도보다는 크고 30도보다 작은 각을 먼저 찾아내는 능력을 기를 거야. 그렇게 60도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60도가 딱 만들어지면 이 60도 앞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500도랑 같은 녀석은 결국 60도랑 같은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같은 값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적당히 360도를 더하거나 360도의 배수만큼 더하거나 빼서 장난을 칠 거라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1500도 하나를 이번에 마이너스 뭐 할까? 400도? 마이너스 400도 너무 작다. 한 600도 한번 해볼까요? 600도? 마이너스 600도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 이 녀석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나타내고 싶고요. 이 녀석의 일반각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했어. 마이너스 600도는 대충 얼마쯤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지? 그래, 바늘이 또 움직이겠지? 자, 마이너스 600도니까 시계 방향 움직여서 빙글빙글 움직이면 어디 갔을 거야. 뭐 몰라요. 어디에 위치하는지. 자, 이 위치를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거야. 자, 이 위치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요각의 크기를 찾는 거야. 요각의 크기를.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는지. 요각을 우리가 편의상 알파도라고 지금 두르고 있는 거잖아.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한 바퀴 돌리거나 두 바퀴 돌리거나 세 바퀴를 돌려서 양의 각이 되게 만들어야 돼. 물론 너무 크면 안 되죠. 0도부터 360도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720도 몇 바퀴를? 두 바퀴를 더해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위치는 변화 없잖아. 더해주면 얼마 나오지? 120도. 아, 이게 120도가 이거구나. 그지? 이거구나. 이게 120도구나. 그래서 요 녀석은 120도가 되는 거지. 몇 바퀴 돌렸어요? 플러스 720도가 아니라 플러스 720도를 했다는 것은 두 바퀴를 음의 방향으로 돌린 거야. 자, 좀 어렵지만 한번 보여드릴게. 마이너스 600도라는 녀석은 자, 요걸로 할까요? 플러스 720도의 의미가 뭐냐면 마이너스 720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20도가 됩니다. 됐나요? 710도를 더한 거지만 마이너스 720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됐니? 이런 것만 좀 센스 있게 받아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해볼게. 반대를 직접 움직여 볼게. 마이너스 720도 이렇게 된 거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됐지? 거기다가 120도만큼 오면은 여기 가게 되는 거야. 자, 까만색으로 움직여 볼게요. 마이너스 600도라는 거는 이만큼이거든.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마이너스 600도는 두 바퀴 반대 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120도만큼 거꾸로 시계 반대 방향 움직인 거랑 같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언제 맨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해하겠니? 그지? 그냥 직관적으로 팡 더하기 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게 뭐라고? 요 놈이라니까. 뱅글뱅글. 요거를 이용해서 적당히 빨리 양의 각으로 표현하는 거. 그 연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밌게?
자, 그럼 요거 두 가지부터 연습할까요? 여기 일반각까지 공부하면 이제 끝난 거거든, 기본적으로. 자, 일반각부터 해볼게. 168번, 169번, 그 다음에 170번까지 갈게요. 자, 168번. 자, 시초선이 OX가 있을 때. 자, OX가 있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야지. 바늘이 하나도 안 보이냐? 자, 그냥 할게요. 자, OX라는 시초선이 하나 있어. 아무데나 꽂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O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바늘이 움직이는데 30도만큼 움직였대요. 여기는 분명히 플러스 30도잖아, 그지?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30도만큼 움직이면 되겠네. 여기서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30도만큼 이 정도로 움직이면 30도는 대충 그릴 수 있잖아, 그지 여러분? 30도 대충 이렇게 그리진 않죠. 30도를 대충 이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250도거든요. 자, 마이너스 250도를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없다면 좀 재미가 없는 거지. 자, 마이너스 250도는 색깔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마이너스야.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건데 250도야. 자, 이만큼 움직이면 얼마지? 90도지. 에이, 얘들아, 90도지. 그럼 얘는 얼마? 180도잖아. 그럼 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50도니까 좀 더 크겠네요. 여기 얼마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시계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180도, 270도거든요. 250도는 한 요쯤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요 정도 크기가 되지 않겠니? 90 요만큼 움직이면 마이너스 한 250도쯤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되겠지? 자, 그 다음 630도다. 와, 630도? 너무 큰데 630도 어떡하지? 자,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게 있으니까 좀 날라당겨보자. 마이너스 250도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바퀴 더 해주는 거야. 360도를 더해버려. 땅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10도가 나오거든요. 110도. 110도. 110도는 90도보다 조금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보다 조금 더 갔어. 110도 정도 간 거야. 요렇게 된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30도 마찬가지. 630도도 마찬가지 좀 크잖아? 360도를 빼버려요. 여기다가. 빼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270도가 나오겠다. 그지? 27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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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도만큼 뭐야? 270도만큼 움직이면 되니까 90도, 180도, 270도, 937 됐니? 270도. 아, 요만큼 움직인 거구나. 요만큼 움직이면 이게 27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60도는 한 바퀴 돌리고 270도만큼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진짜로 움직여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뭐. 만약 630도만큼 움직여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270도만큼 움직인 거야. 이해되시겠니? 근데 우리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몇 바퀴를 돌아도 상관이 없고 270도만큼 움직인 거야.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어요. 270도만큼 움직인 거야. 되겠니? 자, 마찬가지 요거 마이너스 750도 너무 크잖아. 플러스 얼마 해줘? 720도를 해버리자. 그럼 얼마가 되죠? 그러면 일단 마 30도 나오지. 마이너스 30도. 여러분 마이너스 30도 정도는 딱 보고 간파할 수 있죠. 마이너스 30도 정도 움직였다? 얼마만큼 움직였어? 마이너스 30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요 정도 움직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50도는 이렇게 된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하고도 30도만큼 다 간 거지. 이게 되니? 마이너스 750도는
마이너스 720도 마이너스 30도잖아. 그지? 이해되시겠어? 근데 여기 플러스 720도가 그런 의미라니까. 어떤 각에다 더해줬다는 건 시계 거꾸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 720도로 움직였다, 더해줬다. 자,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망은 30도를 다 간 거야. 마이너스 30도. 됐죠? 근데 선생님 음각으로 표현하고 양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누가 물어봤다. 또 그러면 얘를 싹 지우고 다시 얘기해 보자고. 자, 무조건 양각으로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750도, 750도보다 더 큰 바퀴는 몇 바퀴야? 세 바퀴지? 1080도 기억나십니까? 더해버려. 그래도 위치는 같아. 변화 없어. 세 바퀴 돌린 거니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아이고 크다. 330도가 나온다고 죠? 330도. 그 얘를 330도만큼 움직이는 거야 지금부터. 자, 330도. 자, 90도, 180도, 270도. 270도니까 330도는 270도에서부터 얼만큼 더 가야 돼요? 그렇지, 60도. 한 이 정도 갔겠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야? 330도가 되는 거야. 그지? 실제로 얘가 움직인 건 이렇게 움직인 거 맞아. 마이너스 750도니까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30도만큼 더 간 거. 이렇게 움직였는데 위치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정말 각을 이용해서 위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몇 바퀴 돌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리든 두 바퀴를 돌리든 마음대로 해서 조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걸 배워야 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 자, 물론 여러분 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169번 풀이 하기 전에 스톱하시고 먼저 풀이 먼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건 개념 원리 익히기를 풀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라 그랬어요. 일반각은 몇 바퀴 돌린지 모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자, 몇 바퀴를 돌렸는지 몰라요. 시작.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실제로 움직인 거는 무조건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지? 요만큼 움직였잖아. 그럼 플러스 얼마? 70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이 150도도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360도 곱하기 n 한 다음에 움직인 양은 150도만큼 움직였지? 그럼 플러스 150도. 자, 여기 음각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양각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 얘를 이번에 반대로 한번 돌려볼게.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360도 곱하기 n. 방향도 몰라, 그지?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는지 방향도 몰라. 그러니까 얘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얼마인지 몇 바퀴인지도 몰라. n. 그런데 실제로 움직인 양은 양의 방향으로 올린다 그랬어. 요렇게 읽어야 되잖아. 요가 크기 얼마일까요? 이게 140도면 이거 140도잖아 지금. 그지? 140도. 마이너스는 떼야지 얘들아. 크기만 구하니까. 140도. 그럼 요거 얼마일까? 220도인가? 오케이. 그럼 플러스 22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가자. 몇 바퀴 돌린지 몰라요. 뱅글뱅글 돌렸어요. 360도 곱하기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겠는데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양이 얼만데? 이만큼 움직였어. 360도인데 다 합치면 45도를 빼니까 315도가 되겠네요. 플러스 315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일반각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70번이구나. 700번이란다. 짠. 이거 왜 이래? 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80도. 얘는 쉽지 뭐. 80도는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인 거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80도 되겠지? 자, 400도. 왜 이래야 오늘? 아까부터 400도 좀 크잖아. 그러니까 400도라는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다가 360도를 빼버려. 무조건 우리는 0도부터 360도까지. 오케이. 자, 빼주는 거 얼마나? 40도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40도. 요거를 우리가 움직인 양으로 본다 그랬잖아. 실제 움직이는 400도. 그러니까 얘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40도.
물론 요 40도가 움직인 양이죠. 자, 마이너스 1000도야. 마이너스 1000도. 와, 마이너스 1000도. 우리가 적당히 얼마를 할까요? 여기다가, 그렇지. 여기다가 플러스 1080도를 더해버립니다. 세 바퀴 돌려도 똑같으니까.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 실제로 그 가게 크기는 80도랑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80도야. 이거랑 위치 똑같은. 자, 요거 한번 별표 칠까? 요거 별표 한번 칠까? 요거 정말 중요하거든. 정말 중요하다. 중요. 자, 한번 설명할게. 자, 시초선은 요렇게 하나 있었어요. 이해 못하신 분은 정말 설명 잘 하셔야 된다, 이거. 자, 첫 번째 바늘을 우리가 빨간색 바늘을 할게. 빨간색 바늘은 80도만큼 움직였대. 80도만큼 움직이면 요렇게 돼. 90도보다 조금 작으니까 한 정도 됐을 거야. 첫 번째 바늘. 요게 80도입니다. 80도.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000도라는 녀석을 움직여 볼 건데, 자, 마이너스 1000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마이너스 1000도는 특식 가져왔어요? 다 들어간다, 녹음하는 거. 자, 이렇게 돌아가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갑자기 누가 들어왔지, 그지? 이렇게 뱅글뱅글 돌렸어. 이렇게 탕 도착했단 말이야. 요게 마이너스 1000도야. 응? 얘들아, 마이너스 1000도 이만큼 움직인 거거든? 근데 위치 똑같잖아. 그죠? 이렇게 탕 왔어. 길어도 상관없다니까? 바늘이 길고 짧은 건 상관없어요. 얘가 이렇게 크게 돌아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1000도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이만큼 온 게 마이너스 1000도거든. 위치는 같잖아. 그지? 이해되시겠니? 예. 그래서 동경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표현할 때 360도, 720도, 1080도를 이용해서 각을 적당히 줄이거나 확 더하거나 빼가지고 각을 적당히 확 줄여서, 얼만큼 줄여서? 아유, 대답 좀 해줘. 얼만큼 줄여서? 와우! 0도부터, 그렇지, 360도 사이에 있는 녀석으로 각을 줄이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이거 똑같은 거지 뭐. 이건 뭐야 이게. 마이너스 1300도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 돼요? 일단 1080도만 기억합시다.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20도가 나오네. 마이너스 220도, 그지? 마이너스 220도. 마이너스 220도니까 한 번 더 30도를 더해버려. 30도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하니까 140도가 나오죠? 요게 실제 움직인 가게 크기랑 같다 이거야. 그지? 그럼 여기 140도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시작.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40이랑 같은 거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각에 대해서 첫 번째 개념을 배운 거고요. 이제 4분면에 대해서는 강의가 찍다가 너무 길어져서 아까 씹혀가지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끊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반 각만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면에 대한 각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